안녕하세요. 아침의 광장 손지민입니다.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뺑뺑이 사고를 막기 위해 환자의 중증도 분류 체계를 통일해 10월부터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병원은 5단계, 119는 4단계로 중증도를 나누고 있어 혼선이 있다는 건데요. 대구에선 정부 대책보다 먼저 중증도와 단계별 대응을 담은 책임형 응급의료 대책을 시행합니다. 오늘 두 기자의 시선 100대1000에서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요. 현장 리포트에서는 범죄 예방을 위한 세이프홈 지원 사업을 소개합니다. 8월 7일 월요일 아침의 광장, 오늘도 시사비타민 알차게 챙겨드립니다. 먼저 이 시각 교통 상황과 날씨 알아보죠. 서유리 리포터. 네, 먼저 고속도로 상황입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외관 부근 155km 지점에서 152.2km 지점 4차로에서 방음벽 식수대 개선 공사하고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향은 북대구 134km 지점부터 금호분기점 140km 지점까지 5km 구간 정체됩니다. 이어서 시내도로 살펴봅니다. 70로 7곡에서 만평내거리 방향 팔달교위 교통량 많고요. 앞산 순환도로 상동교 방향은 효명내거리 일대 서행합니다. 북비산로 평리내거리에서 북비산내거리 방향 비산초등학교 부근 하위차로 1개 반을 막고 가로수 가지치기 작업하고 있고요. 신천동로 무태교 방향은 동신교 지나면서 정체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 대구와 경북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 발효 중으로 낮 최고 기온은 30에서 36도 예상됩니다. 폭염이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데요.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시고 야외 작업장에서는 가장 무더운 시간인 낮 12시에서 오후 5시 사이에는 야외 작업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대기 불안정으로 오늘 낮부터 저녁 사이 5에서 40mm의 소나기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에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의 기온은 29.2도, 습도는 70%입니다. 지금까지 서유리였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명쾌하고 날카롭게 대구 경북의 오늘을 보는 KBS 대구 아침의 광장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대구 경북의 주간 브리핑으로 이어가죠.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 볼까요? 예, 신림역 또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이후 전국적으로 온라인 살인 예고 게시물이 잇따르고 있죠. 지난 주말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도 관련 글이 올라와 경찰 특공대는 물론 장갑차까지 출동해 순찰 활동을 강화하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문제의 글은 지난 토요일 오후 4시쯤 올라왔는데요. 야구장 내 외부로 삼엄한 경계가 펼쳐지면서 주말 야구 경기를 관람하러 간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다행히 경기는 정상적으로 진행됐고 관련 사건 사고는 없었습니다. 네, 경찰이 지금 강하게 대응 중이죠. 이 글의 작성자가 누군지 수사도 하고 있나요? 예, 지난 4일 전국적으로 특별 치안 활동이 선포됨에 따라 대구경찰청은 이날 삼성 라이온즈 파크뿐만 아니라 대구국제공항, 반월당역, 동대구역, 중앙로 등 다중 밀집 시설을 대상으로 순찰을 강화했습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주요 장소에는 경찰 기동대 200명 등 모두 1,10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 살인 예고 게시물 작성자가 쓴 IP 주소, 즉 인터넷 연결 주소상으로는 외국에 있는 것으로 보고 추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사건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어서 걱정스러운데요. 경찰청은 이 밖에도 어제 오후 6시까지 전국에서 모두 54명이 살인 예고글 작성자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미성년자로 대부분 장난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네,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우선 검찰은 강하게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런 범죄는 범행 동기나 배경, 수단과 방법을 살펴서 구속 수사를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치안 행정력을 적시해 필요한 곳에 쓸 수 없도록 하는 범죄라는 점에서 단순 장난으로 돌릴 수 없다는 건데요. 협박죄 외에도 살인 예비, 위계 공무집행 방해 등 가능한 형사법령을 적극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네, 제목이 많이 가능하네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예천 수해 칠송자를 찾다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군이 경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으면서 의구심을 사고 있습니다. 사건을 맡은 해병대 수사단장은 상관에게 항명했다며 보직 해임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최 상병 소속 부대였던 해병 1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상부 지시가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돼 군과 정부가 사건 은폐나 축소를 시도하는 거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에 수사 결과 브리핑하고 경찰에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했었는데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해병대는 애초 브리핑을 예고했다가 브리핑은 수사 관할권이 있는 경찰에서 하는 게 적절하다는 국방부 법무 검토를 접하고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 착수 이전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내용이 알려지면 수사 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는 설명을 내놨습니다. 다만 해병대 수사단은 조사에 따라 책임이 드러난 이들은 모두 혐의를 적시해 경찰에 인계하는 게 맞다고 판단해 지난 2일 오전 경북경찰청에 자체 조사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자 국방부 검찰단은 곧바로 경찰에 자료 반환을 요청하고 같은 날 오후 회수했다고 합니다.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은 자료를 회수한 당일 해병대 수사단장 A 대령을 직무 정지 및 보직 해임 조치를 했습니다. 네. 속사정은 알 수 없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해병대 수사단이 지휘부에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하는 등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했던 걸로 보인다는 보도도 있었는데요. 국방부 측은 장관이 사건 이첩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혐의를 적시해서 경찰에 사건을 넘기면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이 부분은 경찰이 판단할 수 있도록 빼고 사실관계만 넘기자고 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지난해 공군 내 성범죄 은폐 사례도 그렇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 군 수사에 대한 신뢰도가 좀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지켜보도록 하죠. 다음 소식 볼까요? 50년간 달성공원을 지켰던 코끼리 복동이가 지난주 금요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대구시는 달성공원 동물원에 살던 복동이가 지난 금요일 오후 6시쯤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복동이는 1975년 2살이 나이에 달성공원 식구가 됐는데요. 이후 50년 가까이 달성공원이 상징 같은 동물로 대구 시민이 사랑을 받아왔고 또 건강하게 지내왔습니다. 사실 코끼리 평균 수명이 40년 정도인 걸 감안하면 대단히 고령이었는데요. 네. 복동이는 지난 6월부터 발톱 주위염 증상과 체력 저하가 두드러지더니 결국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노령에 의한 체력 저하와 심장 기능 정지였습니다. 네, 많은 대구 시민들의 기억과 추억 속에 복동이가 자리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볼까요? 어제 오전 4시 45분쯤 수성구 만촌동 주택가에 멧돼지가 집 안으로 들이닥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에 따르면 멧돼지에 물린 60대가 왼쪽 다리와 팔을 심하게 다치고 복부에도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다른 50대도 멧돼지를 피해 도망치다 옥상에서 떨어져 양 발목 통증을 호소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성구청은 인근 야산이 멧돼지가 주거지역으로 내려온 걸로 보고 주민들에게 안전 안내 문자를 보내고 엽사와 함께 멧돼지를 추적 중입니다. 네, 오늘 아침 뉴스 매일신문 김윤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성구 보건소에서 선배 진료소 업무를 하고 있는 공주영이라고 합니다. 코로나 업무 자체는 거의 한 3년 정도 하고 있고요. 열심히 또 꾸준히 하고 있게 되네요. 안에서는 컴퓨터 업무하면서 명단을 뽑아준다거나 검체에다가 라벨지 붙여준다거나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7, 8월 되고 또 많이 더워져가지고 또 선풍기가 있어도 좀 많이 덥다 보니까 그런 게 좀 문제가 있고요. 검사하러 오시는 선생님들 중에서 이제 저희도 물론 다 해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이유 같은 게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게 충족 못 해가지고 가끔 돌려보낼 때는 또 많은 불화가 생기니까 그게 좀 가슴이 좀 아프고 그렇습니다. 많이 바쁠 때도 있고 이렇게 한가할 때도 좀 있고 하는데 그 오셔가지고 항상 해맑게 아이고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더우신데 고생 많으세요. 뭐 여태까지 코로나 해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들으면은 이제 오늘 하루 종일 너무 힘들고 바빠도 그 말 들으면 약간 좀 웃게 되고 또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코로나가 적게 끝날 그런 질병 아니다 보니까 여러분 좀만 더 힘내시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연인과 함께 행복한 이제 코로나가 없는 생활 한번 보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현안을 보는 눈은 넓고 분석은 깊이 있습니다. 두 기자의 시선 100대 1000 경향신문 백경열 기자, 뉴스민 천윤길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대구시가 새롭게 마련한 책임형 응급의료대책의 내용 그리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 짚어보겠습니다. 지난 3월 10대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서 숨진 이른바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이런 불행한 사고를 막을 대책이죠. 그렇습니다. 대책이 크게 보면 이송하는 단계 그리고 네. 병원 단계에서 준비하는 거 크게 두 가지인데 영역별로 보면 4개입니다. 이제 현장 이송, 병원 그리고 전문 분야 대응, 응급의료 기반 이렇게 나눴고요. 네. 환자를 또 세 가지로 세 분야로 이제 분류를 했는데 초응급 중증 환자 그리고 중증 응급 환자, 경증 환자 이렇게 구분해서 대응하는 게 핵심입니다. 의식을 잃거나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는 경우, 뭐 분만이 임박한 산모 등 네. 시간 여유가 없고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이 초응급 응급 중증 환자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들은 그 대구 소방안전본부 안에 보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담을 해서 이송병원을 선정해 구급대에 알리고 병원은 환자를 반드시 수용을 하게 되는 이런 시스템인데요. 지금까지는 119 구급대가 이 의료기관에 출동을 하면서 일일이 전화를 그렇죠. 해서 이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지 네. 물었는데 이 절차를 이제 단축한 겁니다. 네. 그리고 뭐 앞서 언급했던 이 초응급 중증 환자에 비해 시간적 좀 여유가 있다고 판단한 이 중증 응급 환자들은 이송거리 등을 감안해서 이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최대 이 두 곳의 응급의료센터의 수용 여부를 문의하게 됩니다. 만약 이 두 곳 모두에서 환자 수용이 어려울 경우 대구 지역 응급의료센터 6곳으로 이 환자 증상을 동시에 전송하는 이 다중이송 전원 협진망을 가동하게 됩니다. 만약 이 6개 센터에서도 환자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네. 이 직권으로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병원을 선정하고 통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선정된 병원은 반드시 무조건 환자를 수용해야 합니다. 네, 반드시 무조건적. 이게 이제 핵심 키워드인 것 네. 같은데 이렇게 되면 또 경증 환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네, 뭐 비교적 좀 증상이 경미한 환자의 네. 경우에는 119 구급대가 종합 상황판을 확인을 해서 이 응급의료기관급 병원 13곳이 있습니다. 대구에. 네. 별도 전화 문의 없이 또 이송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핵심이고요. 네. 만약 그 비응급이나 중증 환자를 이제 이송하는 과정에서 이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초응급 중증 환자로 이제 판단을 해서 이에 맞는 비상 대응에 바로 나서게 됩니다. 대구 소방본부는 그 환자 이송 과정 이송 기관 선정에 네. 구급상황관리센터의 역할이 지금 이제 많이 커졌잖아요. 그래서 기존 4개 팀 12명에서 21명으로 인력을 늘렸습니다. 네, 현장 이송 단계 대구 응급 환자 이송 수용 지침이라는 이름이 붙여져서 7월부터 시험 운영이 되어 왔는데 이번 대책에 대한 반응 좀 들어볼까요? 네, 뭐 현재까지는 한 달 정도 잘 운영됐다라고 하는 평가가 많습니다. 네. 이 병원 입장에서는 선정 통보가 되면 환자를 무조건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점이 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네. 이게 6개 응급의료센터와 13개 응급의료기관이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이 특정한 병원으로 또 쏠리는 현상은 오히려 더 막을 수 있다라고 네. 하는 이 평가도 있습니다. 여기다가 소방당국 입장에서 119 구급대가 환자의 이송에만 전념할 수 있게 된 점, 그리고 환자를 수용 가능한 병원을 파악하는데 시간을 쓰지 않아도 되는 네. 점이 좀 긍정적인 이 평가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구급대원이 환자 이송 업무에만 좀 전담을 하게 됐다는 사항 등을 좀 비롯해서 이 네. 전반적으로는 좀 잘 짜여졌다. 이게 좀 대체적인 평가예요. 네. 다만 의료기가 모든 부분을 다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좀 아닌데 이 통신 이송 체계의 변화를 준 건 좀 칭찬할 만하지만 전문의가 이제 좀 부족하다든가 시민 인식이 좀 변화가 필요하다는 등의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아직까지 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실제 지난 3월에 이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네. 당시 그 구급대가 4곳의 병원을 좀 돌아다녔지만 모두 이제 수용할 수 없다 이렇게 거부를 당했죠. 결과 나왔거든요. 네. 예. 그래서 처음으로 수용을 좀 거절했던 대구 파티마 병원 응급의료과 3년차 전공의의 경우에는 현재 그 피의자 신분으로 그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네. 의료계에서는 중증 응급 환자의 응급실 이송 지연과 환자 거부는 이 응급실의 문제가 아니라 최종 치료 인프라의 부족
때문이라며 이 사태의 원인을 의사에게 돌리지 말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응급실 문제도 있긴 있지만 최종 치료 인프라가 부족하다. 이거는 응급실 인력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일까요? 네, 이게 응급실에 상주하는 응급의학 전문의가 한 명당 연간 이 4,400명의 환자를 보게 됩니다. 이 자체 인력이 부족한 거의 원인인데 네. 인력이 보충된다 해도 문제가 뭐냐면 응급실 방문하게 되는 3대 주요 원인이 이 급성 심근경색, 이 뇌졸중, 중증 외상 등인데 심장내과, 신경과, 외과 등의 전문의도 이 병원마다 충분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응급의학 전문의가 있어도 그 다음에 바로 수술이나 이것들이 가능한 전문의가 있느냐라고 하는 네. 문제까지 고려해서 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이게 대구 사고 이후에도 뭐 서울과 수도권에서도 응급실을 찾지 못해서 이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는데 이게 환자가 많이 몰리는 필수 분야에 대한 의사가 부족한 것이 이 공통점이었습니다. 필수 분야에 대한 의사가 부족한 거, 뭐 전국적인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대구시의 대책에서는 이런 문제를 보완할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겨 있는 건가요? 일단 좀 포함돼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뭐 획기적인 방안은 아니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기존의 대구 의료원 부강 계획이 이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네. 이번 대책을 보면 응급실 과밀화를 막기 위해서 2026년까지 대구 의료원을 지역 응급 의료기관에서 응급센터로 좀 격상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지금 6곳인 권역 지역 응급의료센터가 7곳으로 좀 늘어나게 되는 건데 네. 이제 이 시간에도 좀 몇 번 짚었는데 대구 지역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이 제2공공의료원 추가 설립을 계속 대구시에 요구를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에 이제 대구시가 기존 의료원의 기능을 강화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 진료에서 입원까지 한 번에 가능한 통합 외래 진료센터를 이제 이번에 그 대구 의료원에 보강을 해서 짓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네. 이게 2026년 완공이 되는 거거든요. 그 의료기관을 추가하는 게 아니고 기존 시설을 보강하는 수준에 그치기 때문에 한계는 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획기적으로까지는 보기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분야가 또 소아청소년 의료입니다. 이거는 4개 영역 가운데 이제 전문 분야 대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대구시가 이 경증 소아환자의 야간 진료를 위해서 현재 2곳인 이 달빛 어린이병원 이게 그 평일 저녁 그리고 또 이 주말에도 이 저녁까지 운영을 하는 병원을 말하는데 네. 2024년까지는 3개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2024년에는 대구의료원에 이 달빛 어린이병원을 운영할 예정인데 24시간 소아응급 진료 지원 사업도 올 9월부터 24시간이요? 네,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료계 반응은 좀 회의적인데 야간 업무를 하지만 수당은 낮고 이 소아진료는 또 보호자까지 신경 써야 되는데 과연 이 대구의료원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모집에 이 지원자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구 지역의 전문의 수련병원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모집했는데 지금 몇 년째 한 그쵸. 명도 모집이 안 되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이 대구의료원에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이 대학병원들과 함께 이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어떻게 양성할 건가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천 기자 언급했듯이 소아청소년과가 가장 문제인 것 네. 같고요. 그리고 전문 분야 대응을 또 보면 응급 환자의 상황별 전문 치료가 가능하도록 대구시가 이번에 체계를 개선을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간을 다투는 심뇌혈관 질환 응급 환자도 좀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현재 전문 진료를 위해서 권역 심뇌혈관 센터를 좀 운영하고 이 신속한 진료를 위해서 자체 앱이 있습니다. 단디 앱이라고 하는데 네. 이걸 개발해서 사용 중에 있거든요. 그 환자 이송 때 이 단디 앱을 통해서 환자 정보를 병원으로 전송을 하면 환자가 응급실에 도착한과 동시에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한 건데 이게 지난해 사용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 시에 한 15분 정도 오. 시간을 단축하는 효과를 봤다고 하거든요. 다른 영역으로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15분 굉장히 들었습니다. 크죠. 왜 우리가 119 출동에도 골든타임이 있는데 뭐 병원 그렇습니다. 처치에도 골든타임이 존재하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은 정말 저희가 좀 막고 싶어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대구가 먼저 이런 책임형 대책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또 실행 과정에서 좀 더 신경 써야 할 점들 들어볼까요? 네, 이게 이번에 이 마련한 대책 중에 이송병원을 어쨌든 무조건 선정하는 것 이게 한편으로는 이 긍정적일 수 있지만 이 과연
의사가 없다면 이렇게 선정하고도 이 치료가 가능할까? 네. 제가 최근에 중증은 아니지만 이 응급실을 이용한 적이 있었는데 이 2시간 동안 수술대 위에 누워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의사 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인데 오늘의 시선 한마디는 단기 처방도 필요하지만 장기 계획도 함께 필요하다. 로 하겠습니다. 네, 뭐 전 분명히 나쁘지는 않은 대책이라고 봐요. 진작 하지 못했을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마음이 네. 먼저 들었는데 이번 대책은 소방과 의료기관의 책임을 한층 강화했다는 의미는 이제 분명히 있지만 무엇보다 이제 그런 말도 나왔거든요. 시민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뭐 응급실 차량 길터주기라든가 네. 환자 가족의 또 협조도 좀 중요하거든요. 이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 이 정부 차원에서도 대구시 대책을 주목해서 저는 전국적으로 좀 확대하는 방안 이런 것도 좀 고려할 만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오늘의 시선 한마디로 저는 목숨을 뺑뺑이 돌리는 일은 이제 그만둬야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네, 두 기자의 시선 백대천, 경향신문 백경열, 뉴스민 천용길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근 흉악범죄 사건이 늘고 있어서 걱정 많으실 텐데요. 각 구군에서 주거안전에 취약한 가구를 대상으로 한 안심홈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소개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심홈 지원 사업은 안심 시설 세트를 설치를 해주는 건데요. 현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과 외부로부터 침입을 막아주는 창문 잠금 장치, 그리고 주거내 움직임을 감지해 스마트폰으로 통보해주는 가정용 CCTV, 그리고 현관문 개폐를 감지해 알려주는 문 열림 센서 등 총 4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상은 여성 1인 가구와 법정 한부모 가정, 범죄 피해 가구 세대주인데요. 소식을 듣고 신청을 하러 온 여성들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새벽에 자고 있는데 누가 자꾸 번호 키를 입력을 해가지고 경찰을 불러야 되나 싶을 정도로 좀 공포스러웠던 경험이 있습니다. 경찰을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또 잠잠해지니까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갔던 것 같아요. 공동 현관에는 CCTV가 있는데 거기에는 번호 키가 없어서 좀 외부인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되어 있어서 특별한 안심 시설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스마트 초인종이 꼭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벽에 누가 이렇게 번호 키를 누르는데 바깥 상황을 알 수가 없으니까 초인종이 있으면은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다 해서 이거는 꼭 신청을 하고 싶습니다. 일하고 퇴근할 때 이제 집에 들어가면 밤 되니까 좀 어둡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혼자니까 누가 따라오는 것 같고 또 그런 게 좀 무서웠고 이제 집에서 자고 있다가 이제 현관문 쪽에서 소리가 나면 그럴 때 좀 무서운 것 같아요. 여성 범죄 이런 것들이 좀 많으니까 이중 잠금 장치 이런 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스마트 홈 카메라 이게 제일 필요한 것 같아요. 저 없을 때도 혹시나 누군가가 이제 문을 따고 들어오면 그런 것도 좀 불안하고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여성 1인 가구는 방범에 더 예민할 수밖에 없는데요. 안심 홈세트를 지원받아서 걱정을 덜고 안전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 안심홈 지원 사업은 중부경찰서와 여성친화도시 구민참여단도 함께합니다. 구민참여단은 물품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면 함께 집을 방문해 설치를 도와주곤 하는데요. 작년에도 도움을 주신 구민참여단을 만나봤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중구 여성진화도시 구민참여단 이보라입니다. 대구 중구 여성진화도시 구민참여단은 문화관광, 일자리 돌봄, 환경건강, 안전도시 공간 4개의 운영 분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분과별로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지역의 불편한 사항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방향을 적극적으로 건의하며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4대 폭력 근절 캠페인, 세이브홈 지원사업협업, 한부모 모자가정 가사 지원 및 자립준비, 청년 지원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요즘 스토킹이라든지 주거침입 같이 혼자 사시는 여성들의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불안감을 느끼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작년에 세이프홈 지원 사업 시 여성 가구에 신청하셔서 직접 방문하여 물품을 배부하였는데요. 그 물품 배부하면서 또 가구 내에 불법 촬영 카메라가 있는지 점검도 하여 여성분의 만족도가 가장 높았습니다.
네, 구민 참여단의 활동도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윤가영 리포터가 여러 구군 가운데 중구에 방문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중구는 타 구군보다 조금 더 발빠르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중구는 대구의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도 있고 또 번화가 주변 시설은 대부분 원룸이나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어 두려움을 호소하는 1인 가구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어둡지 않도록 가로등과 창문을 열어두더라도 잠금 상태를 유지하는 오픈락도 설치하는 등 중구청 관계자들은 안전한 거주 환경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는 담당자의 목소리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대구 중구 복지정책과 여성가족팀장 장성혜입니다. 저희가 시행하고 있는 세이프홈 지원 사업은 안전한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거 안전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여성 1인 가구, 범죄 피해 가구,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안심홈 4종 세트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자우편 또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안심홈 4종 세트는 현관 상황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 외부에서 창문이 열리지 않게 보호하는 창문 잠금 장치, 집안 내 움직임을 감지하여 스마트폰으로 알려주는 가정용 CCTV, 현관문에 부착하여 문 열림과 닫힘을 감지하는 문 열림 센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이프홈 지원 사업은 2021년 자치경찰제 출범과 함께 실시된 사업으로 올해 대구시 8개 구군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구군별로 다릅니다. 중구는 구도심 특성상 골목이 많고 주택 노후가 심화되어 거주 여건이 취약한 편입니다. 특히 동인동, 삼덕동, 성내일동은 동성로 클럽 골목과 같은 주요 상권과 주택가가 혼재되어 있어 대학병원 종사자, 간호대 학생, 판매직 여성 등 여성 1인 가구의 비율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죄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안심물품이 필요한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부경찰서 대구시 자립전담기관과 협력하여 범죄 취약계층과 자립준비 청년들도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경 쓰고 있습니다. 7월 26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으며 물품은 8월 중순부터 신청 순으로 배부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안심홈 지원 사업은 각 구군별로 지원과 신청 대상이 다릅니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하는 지역의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윤가영 리포터 소식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아침의 광장이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